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미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는 매일 아침 모닝요에서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나 뉴스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밑에 있는 댓글을 꼭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으로 정해봤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중국의 디플레이션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잠깐만, 중국의 디플레이션이랑 비트코인이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좀 X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X도 이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X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고 활발하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했던 말을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썼던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진짜 세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조업 경쟁력, 그러니까 물건을 싸게 잘 만든다 라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얘네들 물건 진짜 너무 많이 남고 너무 많이 생산한다, 과잉 생산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사석에서 만난 분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맞을 겁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었냐면 글로벌 제조업체인데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중국으로 주요 공장 부지를 다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FDI나 이런 걸 보면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 없던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좀 기가 막혔는데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였냐면은 중국으로 공장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필요한 공장이겠죠? 그 공장을 이전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들을 세금을 안 걷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한 10년 동안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하고, 공장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사람들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직원 복지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그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돈이 지금 위안화가 풀린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돈이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그림자 금융처럼 혹은 그림자 보조금처럼 도대체 이게 어디 잡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요, 트럼프가 야, 바이든 때 왜 이렇게 좀 뭘 많이 줬어? 야, 뭐 줄 필요 뭐 있어? 그냥 혼내주면 들어올 텐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아주 화끈하게 현금을 쏘고 있다라는 거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얼마나 풀리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위안화가 지금 펑펑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펑펑 풀리고 있다는 거죠. 위안화, 뭐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원화가 풀린다 어쩐다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위안화는 지금 펑펑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은 위안화가 이렇게 펑펑 풀리고 있으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오겠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으면 돈을 저렇게 무작위로 풀고 있는데도 디플레이션이냐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어제 발표된 건데요. 생산자 물가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디플레이션이고요. 소비자 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지금 디플레이션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어제 나온 지표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데, 중국에서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지금 남아 돌아가지고 공장, 창고 대방출을 해야 되는데 창고 대방출을 못하고 물건이 썩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은 미국으로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미국에서 안 받아주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돈을 더 풀어도 된다고?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야, 이게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확실한 건 돈이 엄청 많이 풀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야,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중국은 너무 많이 생산해서 문제고 우리는 너무 많이 소비해서 문제라면 이걸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겠어? 야, 중국을 포함한 야, 한국, 야, 독일 막 이래야 돼. 야, 지금 소비 좀 늘려. 이래야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라고 미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각국 정부와 협상을 할 때마다 환율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가 원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겠죠. 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 니네 소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우리가 달러 약세 일단 해줄 테니까 니네들이 원화 강세 가지고 돈도 풀고 금리도 낮추고 해가지고 소비를 부양시켜.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건데요.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명확관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모르겠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통화량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은 윤수목님께서 이제 소개해준 그림이에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무엇이고 비트코인의 공급은 무엇일까요? 수요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을 사고 싶냐라는 거죠. 근데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채굴되어서 나와서 채굴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들어오면 이게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가져가 버리니까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요, 올해부터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급감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채굴자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채굴자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을 열심히 채굴해가지고 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아이고 이거 거래소에다가 상장시키면서 나는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 비트코인을 채굴할 정도로 비트코인이 진심인 회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뭐하러 거래소에 지금 팔아? 나중에 팔아야지 하면서 내가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안 파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채굴하는 회사들이 보유 또는 기업화하고 있다. 그래서 트레저리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채굴업체들도 그냥 쓰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디지털을 포함한 많은 그런 채굴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오히려 매도하지 않고 그냥 장기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씨가 마르고 있다.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씨가 마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투자를 가능하게 연기금 포함해서 만들어준다, 제도가 바뀐다, 그러면 아마 이제 온 국민들이,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예, 비트코인 씨를 말려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실장으로 김영범 정책실장님이 임명되셨는데, 저도 이분과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면서 한 번씩 마주치고 인사도 드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해시드라는 곳이죠. 그래서 김서준 대표가 있는 해시드에서 사실 아마 비트코인, 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정말 한 3년 동안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고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마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아마 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시지 않을까. 물론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연기금 등 기관의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투자자들, 우리나라 기관들을 감안해 보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사업은 포함되지 않거나 축소될 가능성, 이번에 추경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더 심해요. 지금 돈을 얼마나 쓰는지, 지금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아주 동떨어진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엑셀에다 써놨던 글인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인구 문제도 있고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그 모든 문제에서 가장 1등이에요. 출산율 1등으로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인구 구조 문제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말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피터 자이안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미래, 세계의 미래가 한국의 미래다.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응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려하는 점들이 많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또 이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려면 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들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속보였습니다. 안녕.